안녕하세요. 저 리오로크의 이연임입니다. 저는 사내 FT가 리딩했던 A사의 비전 수립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사례를 보기 전에 간단하게 오버뷰를 좀 해드리면요. 이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비전 2020을 다시 대체할 수 있는 비전 2025. 실제로는 비전이라고 붙였지만 비전 하우스 모양 전체를 다시 한번 수립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안에는 비전, 전략,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핵심까지 이 전체를 새롭게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기간은 꽤 장기로 진행됐는데요.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논의하고 실제 워크숍을 10회 넘게 진행했던 것까지 다 합치면 7월에서 12월 총 6개월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원하셨던 역할은 전체 워크숍을 설계하고 퍼실리테이션하고 지원하는 거였는데요. 제가 전체 워크숍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워크숍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고 꽤 여러 가지였습니다. 지금 적혀있는 글자가 보일 텐데 사실 이 장표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장표를 저희 A사의 파이널 워크숍에서 우리의 전체 여정을 한번 보여드리는 의미로 만들어드렸던 장표인데요. 트레이닝 한 거 외에 앰버서더 워크숍, 크리에이터 워크숍, 그리고 파이널 워크숍,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SC 플러스 CLT라고 되어 있는 임원 워크숍, 이렇게 총 5가지 종류의 워크숍을 설계했고 저희가 진행한 것도 있고 저희가 진행하지 않고 사내 FT가 진행하시도록 지원해드린 것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한테 처음 연락 왔을 때는 사실은 파이널 워크숍이 없었어요. 그런데 앰버서더와 크리에이터 워크숍 결과가 대표 이사님이 보시기에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마지막에 파이널라이징은 임원들이 모여서 하겠다라고 하셨다가 와 우리 구성원들이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이 정도 산출물 낼 수 있으면 그냥 파이널 최종화도 같이 만들자. 그래서 사실은 추가됐던 게 이 파이널 워크숍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내용을 발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 긴 저니 가운데에서 A사는 어떤 전략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크게 2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또 파트너사로서 장기 파트너로서 저희 리오로프는 크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2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먼저 전략과 활동을 알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거 왜 하는 건데? 목표가 중요하죠. 정말 A사가 원했던 게 뭐였냐? 이 모든 과정에서 A사의 핵심 니즈 알아볼게요. 물론 당연히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비전 2020을 2025로 리프레시하는 것들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이거였어요. 저희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대표님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게이지먼트입니다. 비전이 딱 나오는 문구가 아니고 이 과정 안에서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얼마나 인게이지 할 수 있냐, 이것이 제가 가장 바라는 바고, 또 하나는 사실은 비전은 어떠한 명문화돼서 있으면 그냥 문자로 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하나하나 활동을 하고 10회가 넘는 워크숍을 하면서 구성원들 안에 포지티브한 익스피리언스가 쌓였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우리 내부적인 힘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오히려 비전이 가장 마지막이었어요. 실제로 정말 충격적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파이널 워크숍에서 다 비전 하우스가 완성된 다음에 클로징 멘트를 하셨어요, 대표이사님이. 그때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 우리가 열심히 만들었죠. 5개월 동안. 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전 충격받았죠. 같이 한 저로서. 무슨 얘기지? 사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표 바뀌고 임원 바뀌면 이것도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갖게 된 이 긍정적인 에너지, 경험들, 그리고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 때 못 봤는데 보면서 새로 하게 된 이 네트워킹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산이 된 겁니다라고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거기에 있었구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 장표는 A사에서 A사 구성원들에게 이 프로젝트의 오브젝티브와 expected outcome을 보여줬던 장표인데 보시면 알 수 있죠. 비전이 원 오브 댐 중에 하나 있고 engagement, positive experience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저는 이번 사례 공유에는 리오로크가 뭘 했다는 걸 소개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조금 더 공감할 A사가 어떻게 했는지를 사실 좀 소개하고 싶고 자랑도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좋은 케이스여서. 그래서 A사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A사는 어떤 전략을 썼고 어떤 활동을 했느냐 2가지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 바로 스티어링 커미티를 구성했습니다. 사실 보통 여러분이 비전 수립 프로젝트를 진행해야겠다. 그럼 뭐 하시죠? TFT를 구성하시죠. 여기는 TFT라고 부르지 않고 스티어링 커미티라고 부르면서 어떤 사람들로 이 스티어링 커미티를 구성했냐. 아주 커미트먼트가 확실한 사람, 높은 정도가 아니고 확실한 사람. 방금 막 이제 임원분 되신 아주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도 한 분 계셨고, 특히
스티어링 커미티의 50%가 전부 임원진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핵심이 임원진. 그래서 정말 이 사실 장기간으로 간다는 거는 에너지 레벨을 끊기지 않게 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커미트먼트와 리더십이 확실히 있는 분들로 스티어링 커미티를 끌고 가셨고, 실제 저희가 조인한 건 7월이었지만 이분은 실제로 5월에 킥오프를 했어요. 자그마치 5월부터 12월까지 이 스티어링 커미티가 리더십과 커미트먼트를 가지고 쭉 끌어갔기 때문에 장기 프로젝트의 에너지가 다운되지 않고 조직 구성원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핵심적으로 계속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어링 커미티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비전 수립 워크숍에 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인터벤션들을 설계하죠. 중간에 어떤 활동을 해서 우리 조직원들을 붐업시켜야 되겠다. 아니 어떤 활동을 해서 더 참여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한 개의 인터벤션이 아니고, 한 개의 독립적인 별개의 인터벤션이 아니고, 혹은 여러 개의 약간 동떨어지다고 느껴질 수 있는 인터벤션이 아니고 정말 시리즈 오브 인터벤션 간에 서로 연결되고 연계되고 의미가 더 강화되는 식으로 인터벤션 전체를 프로세스적으로 설계하셔서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인상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파이널 워크숍에 우리 CFO에 가가지고 그걸 다 적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차 티저 영상을 내보냈어요. 포스터로. 요즘은 커뮤니케이션 뭐죠? 영상이죠. 그래서 대표님이 나와서 내가 이걸 얼마나 시리어스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한테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얼마나 중요한 것을 직접 티저 영상에 출연하셔가지고 하는 티저와 포스터로 충분히 처음에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장기를 SC만 갈 수 없잖아요. 같이 끌고 갈 앰버서더들, 정말 핵심 조직 구성원, 난 이 비전 워크숍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고 싶다 하는 앰버서더들을 모집했습니다. 근데 이때 모집할 때 특징 하나, 보통 어떻게 하죠? 너 앰버서더 할래? 해줘. 이게 아니고 딱 완전 자신만만하게 앰버서더 할 사람 모집하십시오. 모집할 때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앰버서더로서 할 의향이 있는지를 영상을 찍어서 올리거나 그 사내 SNS가 있어요. 워크플레이스라는. 거기 영상을 찍어 올리거나 아니면 PPT로 자기가 앰버서더의 지원서를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여줬는데 얼마나 막 아들이 출연한 영상도 있고 되게 흥미진진하게 이게 어떤 효과가 있죠? 내 스스로 지원하는 동기를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이 있었고 뽑힌 다음에는 선정된 앰버서더로서 포부 영상을 또 찍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세대는 사진 찍는 거, 영상 찍는 거 되게 쉽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간략하게 핸드폰을 찍어서 올리도록. 또 어떻게 되죠? 아, 내가 진짜 뽑혔구나 하고 또 한 번 내가 지원한 이 역할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지금 엔게이지먼트가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차 티저 포스터가 나갑니다. 자, 앰버서더들가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크리에이터 분들, 앰버서더 분들은 실제 퍼실리테이션까지 하셨지만 이제 나는 퍼실리테이션까지 할 정도까지는 지금 여력이 되지 않지만 비전 함께 만들고 싶다 하는 크리에이터 모집 영상이 또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또 포인트는 크리에이터 모집 영상을 SC나 홍보팀이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앰버서더 워크숍을 해서 이미 뜨거워진 분들이 직접 만들었어요. 자기네 그룹끼리 만나서 기획을 하고 구성을 하고 음악을 선정하고 또 한 번 인게이지먼트 엄청 강화되겠죠. 자기가 하려는 일을 남에게 설득해서 초대하려면 자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인터벤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사내 워크플레이스에서 상품을 돕고 이제 뭐 비전에 대한 생각 포스팅이라든지 사행시 이런 행사들을 진행했습니다. 자,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게이지먼트, 파지티브 익스피리언스 또 뭐 고객의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A사에서는 임원진을 포함한 스티어링 커미티를 구성했다. 그리고 사내 SNS를 활용해서 끊김없는 시리즈 오브 인터벤션을 진행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A사가 이런 일을 진행할 때 리오로크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리오로크 것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리오크도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수립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캐스케이딩 어프로치입니다. 사실은 글로벌 제약회사는 정말 너무너무 바빴어요. 워크숍 할 때 소원이 딱 한 달 쉬기 이런 정도로 되게 바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특정 그룹들이 10회가 넘는 워크숍을 다 끌고 간다. 사실 너무너무 쉽지 않은 상황이죠. 아까 우리 제우스 이태혁 대리님도 A 사원분들의 직원분들의 시간을 뺏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반대로 저희 리오로크가 이 10회가 넘는 워크숍을 한 워크숍에 보통 7시간씩 진행하거든요.
이거를 CPL 다 한다는 것도 되게 비용적으로 봤을 때 비효과적인 부분, 효율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일단 캐스케이딩, 전체적으로 이것들이 흘러가면서 같이 전달되고 좀 퍼져나갈 수 있게 한다. 그래서 SC가 전체적으로 리딩하지만 그 다음에 앰버서더가 하고 앰버서더가 크리에이터에게, 크리에이터가 전 직원에게 이렇게 캐스케이딩 하도록 진행한다. 이게 포인트였고요. 실제 저희가 진행한 워크숍도 이렇게 디자인했어요. 저희는 직접 20명, 앰버서더 중에서도 나는 FT 스킬을 배워보고 싶고 직접 비전 워크숍을 퍼실리테이션 해보고 싶다 하는 20명을 뽑아서 FT 트레이닝을 했고요. 10월 달에. 그리고 그분들이 바로 메인 FT와 테이블 FT가 되어서 앰버서더 워크숍을 진행했고 앰버서더 분들이 크리에이터 워크숍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저희가 20명을 트레이닝 했을 때 이제 메인 FT와 테이블 FT가 될 분들을 양성을 했고 지금 이 동그라미가 하나죠. 이것이 3개 그룹으로 나눠져서 각각의 그룹에 메인 FT 1명, 테이블 FT 3명 이렇게 쭉 연결돼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동그라미 보면 색깔이 파란색으로 연결되잖아요. 이 한 그룹이 3그룹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크리에이터 워크숍은 7시간씩 9번이 진행됐어요. 88명, 11월에. 그래서 이것들은 또 앰버서더 분들이 이제 워크숍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니까 이 과정에서 자신이 FT를 진행한다는 건 뭐죠? 위 워크숍의 전체를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FT가 난 이 워크숍 별로야 아무 생각이 없어 하면 되게 진정성 있게 워크숍 퍼실리테이션 어렵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 워크숍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안에서도 또 긍정적인 경험과 인게이지먼트가 올라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이런 저희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지 않는데 우리처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워크숍이라는 것은 교육보다는 산출물이 나오는 게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꼭 정말 우리가 원하는 적정 수준의 산출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가 직접 하지 않는데?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방법이 인하우스 FT를 위한 워크숍 패키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FT를 트레이닝하지만 사내 FT가 저희처럼 퍼실리테이션 할 수 있고 그리고 기대한 산출물 도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4가지의 패키지를 제공했습니다. 첫 번째는 되게 촘촘한 워크숍 디자인을 해드렸어요. 거의 엑셀표로 딱 한 페이지 정리한 것도 있었고 강의 슬라이드, 그 슬라이드별로 활동의 가이드. 지금 보면 이렇게 되었거든요. 이게 강의 워크숍에서 썼던 슬라이드 외에 저희가 드렸던 FT 가이드입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세부 내용은 어떤 거고 FT가 주의해야 될 참고사항은 어떤 거고 이런 멘트를 꼭 해야 되고 그때 이 도구를 쓰십시오. 이렇게까지 진행했었고요. 그 두 번째는 구조화된 워크시트. 자, 되게 전문적인 잘하는 FT들은 전지도 쓰고 포스트잇도 쓰고 그 각각의 도구를 적어놓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평소에는 FT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도구를 언제 어느 타이밍에 써야 되지 자그마치 7시간 동안 되게 어려워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도구들을 하나로 묶어서 위인물처럼 시트로 다 만들어줘요. 책자로 아예. 그래서 이 책자를 넘기면서 첫 번째 시간에는 뭐 2, 3페이지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4, 5페이지를 하고 이렇게. 이 워크시트도 개인별로 할 거, 조별로 활동할 거, 또 반별로 할 거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보시면 이런 모양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 이걸 저희가 포스트잇 적는데 이걸 다 이렇게 위인물로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 세 번째는 워크숍 현장 코칭. 아무래도 저희가 보통 FT 양성 교육을 할 때는 이틀씩 하거든요, 미니멈. 근데 여기는 너무 바쁘신 분들이라서 6시간밖에 저희가 직접 트레이닝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셨어요, SC 분들께서. 혹시 현장에서 좀 코칭해 주실 수 있냐. FT를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뭐 7시간 완전 집중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좀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꼭 크리티컬한 포인트를 좀 집어주거나 원하는 FT에게는 좀 핵심도 알려주거나 이렇게 보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현장에 코칭이 가서 직접 FT 하는 시간에는 간섭하지 않고 보통 쉬는 시간에 잠깐 팁을 드리거나 꼭 이제 결과를 모을 때 필요한 멘트들 혹은 투표 방법들이 혹시 조금 틀리게 진행됐을 때 좀 언급해드리고 이런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결과 분석 리뷰. 사실 12위가 진행된 워크숍의 결과를 하나로 모아서 분석하는 것을 한 명의 FT나 임원진 SC에게 맡기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또 컨설턴트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결과 분석을 다 해서 전체적으로 카테고라이징, 키워드 포인트,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뭐 워드 클라우드 분석 등 이런 것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A사가 이 목표를 향해서 아까 같은 전략을 했다면 저희는 캐스케이딩 어프로치와 인하우스 FT라는 워크숍 패키지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냐? 일단 첫 번째는 인게이지먼트 레벨이 확실히 올라갔어요. 그리고 정말 파지티브 익스피리언스가 얼마나 쌓였는지 나중에는 서로 막 되게 하이파이브를 하고 파이널 워크숍 때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바쁜 FT 몇 명이 하는 거나 또 리얼 저희가 다 퍼실리테이션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펙티브한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러닝 바잉 드잉이라고 하죠. 리얼워크에서 엠버서더에서 크리에이터로 FT 스킬이 빠르게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쉬운 점도 꼭 얘기하라 그래서 아쉬운 점 하나 꼭 얘기한다면 그건 좀 아쉬웠어요. 저희가 직접 트레이닝을 6시간밖에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장 코칭 하다 보니까 FTD 분들 간에 편차라고 할지 아니면 성향이라고 할지 그게 되게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다 분석을 해서 주고 싶어 하시고 어떤 분은 정답을 만들어 주고 싶어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되게 자유롭게 풀어놓으시고 물론 FT의 성향과 스타일의 베리에이션이 드러나는 건 되게 좋은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제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크리티컬한 포인트는 좀 통일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만약에 다시 할 수 있다면 아무리 저희가 현장 코칭과 다른 패키지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조금은 FT를 좀 더 전문적으로 트레이닝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A사 회사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